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과 미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도내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구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이시죠.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국회의원님이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초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19년도 지난해는 좀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더 크게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 달에 사실 아직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네. 의정 활동도 여러 다른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이런 거 챙기실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이제 네.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점검해야 할 이제 법안들, 네. 특히 저는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예. 그 탄광 지역에, 폐광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과 법안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예. 또 올림픽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네.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 또 기념재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또 부처와의 이런 조율 네.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또 가량산과 횡성 네. 댐 문제가 있어서 요즘 이제 나름대로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의원님 지역구가 5개 시군에 지금 걸쳐 있다 보니까 면적도 상당히 넓으신데 의정 활동하시기는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이제 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네. 우선 거기에 대한 정이라고 그럴까, 예. 내 것이라고 하는 네. 내 범위라고 애정이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별로 못 느끼겠고요. 네. 다만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네. 이 지역의 횡성까지 5개의 지역의 가치, 네. 향토적인 여러 가지의 이런 가치들을 끌어내서 우리 지역에 뭘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 또 서로 융합과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벨트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예.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이 5개의 시군이 예. 저에게는 적합하거나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또 선출이 되셨어요. 나름대로 좀 성과가 났던 것 같은데 지난해 의정 활동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아 있었습니다만은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이슈였던 횡성의 상수원 문제, 네. 그리고 정선의 이제 가량선 그렇죠. 문제가 이제 네. 많이 생겨서 이미 가량선은 작년 7월달에 네. 복원으로 거의 이제 이게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여야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국감 이제 현지 시찰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네. 직접 정선에 와서 예. 보고 또 올라가서 공청회를 하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각 부처에 보고서를 내므로 인해서 네. 아마 이것이 다시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예. 통해서 결정하자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보람이라면 네. 우리 정선 군민 또 네. 최승준 군수 네. 또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예. 어쨌든 이제 올림픽 유산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서로 공론화장으로 네. 끌어냈다 하는 것이 지난 국감 때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꺼져갔던 또 가리왕산 복원 문제, 그러니까 합리적인 우리가 존치라든지 활용 부분으로 공론화시킨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재선 임기 내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폐광 지역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임위는 결정하신 거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좀 인기 있는 상임위는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럼 산자위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산자위나 농림식품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네. 물론 올림픽 전에는 올림픽에 대한 이제 문화체육 올림픽이라는 커다란 화두가 있었고요. 예. 그러나 우리 폐광지에 제가 미래 비전을 보는 것은 네. 도시재생인데 네. 문화와 관광을 통해서 사실 지역의 이런 퀄리티, 향토적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가 폐광 지역에 한 1,260억 정도의 예. 28개 그 창조 마을이라고 그 당시에 했었지만 네. 마을마다의 이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그 예산이 이 반뿐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까지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 문화체육에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올림픽도 사활용을 네. 저희 또 걱정하고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상임위 있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행성은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새로운 전원 네. 그리고 클린 기업이 형성되는 문화 관광 아하.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네. 5개 지역을 묶는 레인보우 시티라고 해서 제가 네, 네. 관광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 좀 반복되는 말이 도시재생에 대한 큰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의정활동 하시기 전에부터도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 부분은. 제가 원래 이제 88년도에 네. 그 이제 다 서울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네. 그래서 지역의 특징, 향토적 가치 그것이 폐광지가 됐든 네. 또 우리 대관령의 눈이 됐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대관령에는 동계올림픽을 이제 처음으로 예. 유치하고자 제가 이제 운동을 벌였었고요. 네. 나름대로 이 폐광 지역은 국현이 되기 전에도 네. 저 폐광지가 다른 나라 외로 본다면 예. 상당 적어도 향토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만 하다가 국현이 된 이후에 예. 제가 국회에 처음으로 폐광지의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네. 이제 그걸 공론화시켜 나갔고요. 예. 그래서 우리 태백과 영월과 정선은 사실은 서울에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예. 킬러 포인트, 네. 역사적 가치. 그래서 뭔가 남이 갖지 못하는 네. 오히려 폐광지가 하나의 커다란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예. 막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도시재생이다. 이것을 보다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고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켜서 문화 관광의 중심 도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예. 그런 쪽에 관심과 또 추진 또 예산도 한 3,500억 정도 확보가 돼서 예. 영월 정선 그다음에 이제 장성 지역에 예산이 돼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이 뭐 낙후되거나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의 향토적인 가치를 좀 살려내서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또 6차 산업으로 또 이어지게 하겠다 뭐 이런 포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동계올림픽 성공리에 개최는 됐습니다. 지금 벌써 1주년이 맞았는데 사실은 강원도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다양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 강원도에는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그랜드 슬램이라고 네. 하는 이제 월드컵, 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육상대회까지 다 예. 이러는 그 마지막 점을 찍는 동계올림픽이고요. 이 동계올림픽은 10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네. 23회를 했으니까요.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이런 네. 성공적인 대회입니다. 예. 모두가 적자라고 했지만 흑자올림픽을 받고요. 예. 그다음에 모두가 우려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예. 단 한 건의 사고가 없는 게 사고다. 네, 그렇죠. 티가 없는 게 티다라는 네, 뜻이 나왔듯이 그렇게 됐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늘이 이렇게 감동했는지 예.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네. 개폐식 날에는 따뜻했습니다. 네. 딱 하루 이틀만요. 이것도 하늘이 전 기적을 만들어줬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과 남한의 문제, 그렇죠. 또 평화. 북미의 문제, 이 평화의 도화선이 네. 평창 올림픽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 또 강원도는 특히나 이런 역사를 만든 곳이고 또 개최 지역은 이것을 한 근원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엄청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의원님 말씀대로 성공적인 올림픽이고 세계적인 어떤 평화의 교두보가 됐다는 역사적인 평가로 남을 텐데 자 문제는 강원도가 이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데는 국토의 변방이던 강원도가 역사의 어떤 중심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났지만 사실 강원도에 남은 게 뭐냐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좀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동계올림픽 사후 활용이라든지 포스트 올림픽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올림픽을 하는 유치하는 목적은 이제 다른 목적이 있겠지만 국가의 목적은 이제 내버려 두고 네. 우리 지역으로서는 유무형의 유산 레거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저는 유형의 예산은 이미 KTX 네. 또 각종 도로 네. 이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50년 정도 앞당겼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의 성공을 했고요. 예. 다만 올림픽을 통해서
나머지의 시설과 경기장 네. 그리고 무형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이런 관광 상품을 네. 평창올림픽 같이 함께 팔았어야 된다. 네. 브랜드를 만들었어야 된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 근데 그 우리의 몫이 준비가 돼 있지 못하고요. 다만 개폐식장이라든가 강릉 경기장이라든가 올림픽 로드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올림픽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를 더 연목시켜서 문화관광 그리고 클린 기업 마치 삼성이 이제 뭐를 만들면 세계적으로 그 브랜드들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급속도로 네. 이렇게 그 회사가 커지듯이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 네. 특산품 그리고 6차 산업까지 우리 갖고 있는 바다와 산, 계곡, 문화, 관광,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서 하나로 엮는 네. 막 그러한 것이 좀 실패를 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인색했다. 네. 여기에 대한 투자도 해주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렸던 그런 유형의 네.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무형의 레거시가 유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줬으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강원도에 엄청난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킬라 이런 여행 상품이 될 수 있었던 데인데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올림픽의 유산과 함께 우리 지역의 가치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강원도하고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올림픽 기념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 관리를 맡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여하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올림픽의 유산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든다는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물론 이제 올림픽이 로컬 이제 이런 행사로 보죠. 네. 시도 이제 명칭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는 국가의 이런 엄청난 그런 기존 상성 또 브랜드 효과를 냈기 네, 때문에 저는 네.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경기장이나 이런 시설 면에서는 이미 예. 손실된 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지를 해가지고 그때 썼던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네. 각종 네. 스펙타큘러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형물 이런 예. 것들도 사라진 게 꽤 있습니다. 네. 이걸 전부 모아서 유산으로 만들자. 그래서 식당, 뭐 카페, 거리, 또 어디 박물관 이런 데 전부 다 진열을 해서 예. 올림픽 유산이 예. 그대로 이렇게 녹아나는 흔적이 남는 그런 도시로 사실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고요. 예. 다만 지금 남아있는 시설을 통해서 네. 그 기념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줘야 됩니다. 네. 저는 한 1,000억 정도 줘서 네.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이 기념재단은 그야말로 관리 운영입니다. 네. 어떻게 행사를 유치하고 어떻게 지역의 문화관광을 접목을 시키고 관광을 접목을 시켜서 이 올림픽 시설이 어떻게 활용하겠냐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아마 650억 흑자라고 하는데 아마 800억까지 갈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재단에서 네.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은 정부가 좀 해주고 네. 이 1,000억 정도 되는 재단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강원도를 어떻게 관광 상품으로 연결하고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내냐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진행하면 그나마 네. 좀 아쉽지만 올림픽에 대한 사후 활용 이런 가치가 좀 드러날 것이다. 또 한 가지 지금 그 뭐 빙상 경기장이라든지 뭐 썰매 경기장은 뭐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정선에 있는 가류왕산 복원 또 존치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계속 불거졌는데 아까 앞서서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일단 공은 넘어갔어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가류왕산이 당초에 뭐 이제 복원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네. 하는데 하기로도 했다고 했지만 우리가 쓰기로 하겠다 활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논박은 네. 제가 볼 때는 양쪽에 좀 당위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 가류왕산이 전체 9,223헥타르입니다. 네. 그 중에서 유전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34%인데요. 2,953헥타르 정도 아하, 되는데 예. 스키장, 네. 그 경기장 안에는 22.6헥타르, 0.8%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복원을 해야 될 부분은 0.8헥타르인데 네. 2,954헥타르 되는 유전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 22.6헥타르 이걸 복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시설 복원을. 그러면 이것은 경사가 졌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상태가 오히려 토사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 큰
이런 산림해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곤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암구 시설이 있고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연 복원이 돼야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되면 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선에서는 또 제 네. 생각은 여기를 생태관광지 예. 그리고 생태연구소, 자연연구소를 만들어서 국민 누구에게나 네. 산을 가량산이라고 명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리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량산을 네. 세계 스키들이 이렇게 예찬하는 스키장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런 내 것으로 남기자.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관광을 연결하고 또 세계 스키 수준도 높이고 아시아에 이런 선수들이 여기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곳도 예. 만들자 하는 것이 가량산의 복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사회 공론화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네. 대타협이 예. 합리적인 존치로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여전히 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석탄 생산량이 10년 전에 비해서 태백은 지금 뭐 20% 30%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고요. 탄광들 구조조정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폐광 지역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지역 소멸 위기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서도 뭐 폐광 지역 도시재생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라고 좀 보세요? 95년도에 석탄 압리화로 인해서 이제 페트법이 제정이 되고 강원랜드가 만들어지고 네. 지역 경제나 지역의 고용 효과를 위해서 이제 폐광지가 강원랜드가 설립이 되고 유지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디자인이 좀 아쉽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의 현재는 이 폐광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좀 큽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19년도에 몇 년 전에 네. 이거 이제 문을 닫는 거로 돼 있었는데 예. 장성 독에 예. 이렇게 화순까지 저희들 그 당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지역적 그 민원을 네. 굉장히 좀 투쟁적으로 보여줘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는 건데 네. 지구 온난화든가 세계적인 추세가 이 석탄을 계속 할 것이 안 할 것이냐는 문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대책을 세워나라는 겁니다. 제2의 이제 이 폐광인데요. 네. 대책을 세워놓고 대체 산업을 만들어라.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 폐광지역 지역 주민들도 어차피 이런 국가적인 이런 시대 또 국가적 정책에 저희들이 반할 수는 없지만 네. 지역의 대체 산업을 만들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오기 때문에 정부가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서부터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폐광지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대체 산업을 네. 이렇게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실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폐광지역 경제지원센터 설립 부분도 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좀 큰 그림에서 합리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폐광지에 이제 특별법이 생겼었을 때 네. 우리 독의 영월평장 정선이 같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이런 폐광지의 종합적인 대책이나 디자인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 생산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었고 또 우리 페트법도 잘 활용이 됐을 텐데 사실 그러지를 못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지금이나마 각 지역에 갖고 있는 이런 가치들 네. 또 석탄 산업의 유산들을 잘 배치하고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같이 이 디자인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대체 산업을 연구하자는 것이 이제 그 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나름대로 처음 주장을 해뒀습니다만은 그게 네. 속히 돼서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폐광지를 연계하는 여러 가지 뭐 철도 로드도 말씀하셨고 레인보우 트레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네이버 트레일. 예. 여기 이렇게 강릉에서 원주, 영월, 정선, 태백, 동해까지 이렇게 여기만 돌아다니는 네. 관광 순환 열차입니다. 네. 예. 아마 이런 지금 강원도에서 막 용역 줘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예. 아하.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폐광지의 통합 관광 상품하고도 좀 맥이 그렇습니다. 나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각기의 네. 보석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끼우느냐. 아하. 그래서 목걸이를 만드느냐 팔찌를 만드느냐 하는 예. 것은 융합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잘 복합화하자는 것이고 레인보우 트레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철도를 연결해서 관광 코스를 만들자는 거고요. 네. 하나 동강 따라 천리길에서 동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브랜드 가치 높습니다. 예. 이거에 3개 시군을 묶어서 평창 영월 정선 네. 여기를
동강따라 천리길에서 이런 올레길처럼 네. 이런 자전거 길도 만들고 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도 하고 아하. 그래서 아까 5개 시군이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을 다 부채살처럼 연결해서 네. 우리의 이런 동맥과 이런 정맥이 다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듯이 예.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구상이죠. 야,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자, 횡성 지역의 현안도 하나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어요. 횡성의 가장 큰 현안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인데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게 보호구역에 묶여서 피해를 보는 이제 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지금 뭐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수차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성과가. 제가 횡성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냉정하게 따져보면 횡성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아하. 95년도 횡성댐이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200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네. 이게 32만 7천 톤의 이제 물을 공급합니다. 네. 여기에 생활용수가 아마 19만 8천 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물을 네. 횡성에서는 2만 1천 톤뿐이 안 씁니다. 아하, 예. 그러면 우리 원주에서는 얼마를 쓰냐면은 횡성댐에서 7만 9천 톤을 갖다 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정량 취상에서 예. 장량 정류장에서 6만 톤, 13만 9천 톤을 이제 쓰는데 그게 3만 톤 정도 남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횡성 주민들은 장량 취수원정에 위에서 유치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30년 동안 묶여 있고요. 그렇죠. 또 횡성댐 위에 있는 분들도 묶여 있고요. 네. 횡성은 상수원으로 묶여 있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족쇄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35년도에 물이 좀 모자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면 색강을 막아서 물을 보관하든지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공업용수가 뭐 한 5만이 내려가니까 흘러가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제는 풀어다와 이게 폐수가 문제라고 하면 하천 지역에 오염시설 방지설을 만들겠다. 네. 몇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교 군수님도 엄청나게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네. 또 행성 주민들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벌써 환경국장을 뭐 몇 번씩 불러서 얘기를 해서 대안도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환경부가 밀려날 게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네. 이게 맞거든요. 주민들이 쓸데없이 원주 시민을 위해서 횡성댐도 막고 네. 장량 취수장도 지금 상수원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원주가 네. 지역을 떠나서 네. 정말 이거는 좀 양심 있게 본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수용을 해라. 행으로 행성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네.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저 시장님 혹시 들으시면 네. 행성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원주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30년 동안. 예. 자기 인생이 끝납니다. 어떤 분들은. 30대 젊은이가 60살이 되면 인생이 그 규제에 묶여서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이걸 헤아리셔서 네. 우리 원주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횡성댐의 이런 대책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 예, 뭐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환경부하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좀 준비한 시간이 이제 얼추 다 지나가는데 2019년 뭐 사실은 내년 총선도 또 있어요. 의원님 올해 뭐 세우신 목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총선이라고 얘기하면 네. 미리 정치인이 이제 총선을 준비하고 표를 계산하면 네.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네. 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할 뿐이다. 네.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끌어내서 네. 그것을 하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의 이런 만드는 것도 저는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예. 지역이 제가 아니고 다른 국회의원이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라고 하는 늘 감시적 역할에서 제가 최선 다하고 네. 누가 돌아보지 않아도 지켜보지 않아도 네. 제가 오늘 하나의 점을 찍으면 언젠가 이것이 결정체가 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하나 이런 영양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올해 뭐 여러 가지 저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것만은 좀 제가 한번 챙겨보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예, 현안 문제 이제 상수원 상수원 문제, 또 과령선 문제,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올림픽 레인보우 시티, 그다음 폐광제 도시재생, 네. 또 동강따라 천리길이 이제 착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세계적인 페스티벌 한번 하고요. 강원도에서 아마 태권도 세계 페스티벌을 이제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밑작업은 돼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가 세계 209개 태권도인들이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네.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러시군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또 TV를 보고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의원님 또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강원도가 그동안 제가 청년 시절에는 무대접이다, 푸대접이다 이렇게 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청년 시절에 탓하지 말자. 우리가 언제 뛰어봤는가. 우리가 도전의 정신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반성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보니까 옛날 그 청년 시절의 생각도 나지만 역시 우리 강원도는 규제 지역이 아니라 족쇄 지역이다. 적경 지역, 폐강 지역, 그다음에 송전탑, 백두대간, 그다음 산지 82%, 그다음에 동해안 철작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의 이제 족쇄인데 강원도는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요. 정부는 우리가 그만큼 족쇄가 돼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18개 시군은 지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제와 또 규제를 풀어줘야 할 것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규제에 우리가 희생을 할 것은 희생을 하고 여기에 몫은 정부가 더 큰 예산과 강원도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강원도가 새롭고 올림픽과 함께 18개 시군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원도민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즉 주민들은 5개 시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뛰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함께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지역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기해년을 맞아 준비한 신년 대담, 오늘은 염동열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